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미디어 엔터 안진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비상하는 미디어 엔터. 코로나19 대확산에 피해가 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엔터주 꼽을 수 있죠. 다만 올 들어서는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이브, YG엔터, SM 모두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같이 주가가 좀 오르는 이유를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나요? 사실상 좀 많이 실적이나 펀더멘털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저의 꾸준한 투자 의견이었고요. 네. 이제 담당자로서 이제 하이브랑 이제 YG 엔터 관련해서 이제 엔터주 전반주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제 모멘텀 플레이도 이제 굉장히 좀 연초부터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지난 3분기 실적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지금 YTD 했을 때는 거의 하이브 같은 경우는 80%까지도 주가 상승을 좀 회복한 모습이고요. 나머지 엔터 3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펀드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지만 3분기 기점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가시화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좀 미국 금리 인상 기조는 꾸준히 되고 있으나 이런 금리 인상 기조의 이런 완화 기대감에 따른 이제 성장주의 센티 개선이나 이런 수급들이 다시 한번 좀 재차 성장주에게 좀 유리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센티랑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 펀더멘털 모두 다 받쳐주는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갖춰졌다.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엔터주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이브를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가 뉴진스가 좀 꽃길을 걸어주면서 BTS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그간 성과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떨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사실상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BTS 그룹 활동이 배제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4분기 실적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제 BTS의 개별 활동으로 인한 앨범 판매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물량이 70만 장 이상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8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리면서 이제 걸그룹으로서는 이제 신인 그룹 데뷔 이후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BTS 그룹 활동 이외에 이제 나머지 세븐틴이라든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그룹 활동 같은 경우도 투바투 같은 경우는 이번 1월 말에 지난주에 컴백을 했는데요. 초동 물량이 200만 장 이상을 발매 성공을 하면서 이제 걸그룹과 보이그룹 모두 다 최단 기록의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월드 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일본 투어 굉장히 흥행적으로 잘 마쳤고요.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보이그룹, 엔하이픈 모두 다 이제 월드 투어나 이런 일본 쪽의 돔 사이즈급 투어가 이제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이제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S 이외의 이런 공백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투어 사이즈의 규모나 이제 앨범 판매량 같은 아티스트 직접 활동이 거의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이브 하면 당연히 BTS 이렇게 이꼬르 느낌으로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다시 좀 채워지고 있는 그 BTS의 빈자리를 다른 그룹들도 잘 채워가서 실적도 견인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SM도 좀 체크를 해보죠. 엔터주 가운데 개인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주가가 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박스권 안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저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SM 있어서. 고평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네. 엔터 3사들이 많이 조정을 했을 때 SM 네. 같은 경우는 주가 하방에 굉장히 아, 견고하게 반대로 또 지지되는 그랬어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기대감, SM의 주가가 오른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뚜렷한 모습은 사실 본업에 대한 숫자 펀더멘탈 개선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신인 데뷔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라이크 기획 프로듀싱의 조기 계약
종료 검토, 그리고 이제 별도 순이익에서 3년간 향후 당기 순이익에서 20% 정도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기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히 견조하게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이 한 번의 조정을 받을 때 좀 그러한 조정 사이드에서 좀 많이 좀 제외가 됐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이제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사진을 새로 선임을 하고 이제 이사진 교체를 성공을 한다면 이제 추후에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추가 행동이 더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뭐 자회사 영업 손실이 축소가 되고 라이크 기획이 조기 종료되면서 이런 지급 수수료의 절감 그리고 주주 환원으로의 이런 당기 순이익의 30% 정도 이제 20% 정도 이제 떼어주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주가 개선이나 이제 실적 개선의 흐름에는 좀 긍정적이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있었던 뭐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리스크가 네네.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 네, 그렇죠. 그동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더불어서 이제 아티스트, 뭐 엑소의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갔던 분들이 다시 네. 돌아와서 컴백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개별 활동으로 인한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본업 활동도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업 잘 해주고, 네. 더불어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게 3월 말에 좀 가시화가 된다면 기대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주가에 이미 좀 많이 선반영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JYP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투어 이 공연이 초고속으로 매진이 됐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나요? 지금 현재 K-팝 모든 네. 아티스트들이 뭐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돔 투어라든지 지난 주말에 YG의 이제 트레저 같은 경우도 20회 이상 아레나 네. 투어를 마치고 추가 앵콜 공연으로 돔 투어가 이뤄졌거든요. 그리고 세븐틴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이제 JYP의 스트레이키즈도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을 가보시면 K-팝 노래가 모든 곳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사실상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외형단으로 이제 붙으면서 더욱더 이제 견고한 외형 성장의 매출 견인 그리고 마진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YG엔터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원 IP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던 게 사실인데요. YG 하면 블랙핑크가 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베이비몬스터라던가 또 하나의 보증 IP가 되어줄 만한 그룹이 될지 이런 다양해지는 IP로 YG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YG 하면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이제 블랙핑크가 네. 떠오를 수가 있겠고 지금 월드 투어 한 56회 중에 절반 정도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라인업은 한 블랙핑크에서 좀 의존적이었던 구조였다면 이제 3개 정도로 IP가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이제 블랙핑크 다음으로 이제 7년 만에 데뷔하는 신인 걸그룹이고요. 상반기 내에 이제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보이그룹 중에서는 트레저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트레저 그룹이 24회 정도 이제 아레나 투어를 모두 다 완판을 한 상황인 네. 거고 지난주 주말에 이제 돔 투어로 추가 앵콜 공연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블랙핑크와 베몬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트레저라는 보이그룹과 그다음에 GD 솔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좀 컴백을 예고를 하면서 라인업이 3팀에서 4팀까지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외형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이런 컨텐츠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의 확대로 인해서 하이브 다음으로 이제 그로스로만 봤을 때는 매출의 외형 성장 그리고 이익의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로 저는
YG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이 급격히 또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신다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콘텐츠주 전반으로 좀 확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에 국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같이 했었습니다. K 콘텐츠의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인데요. 좀 상반기에 기대되는 콘텐츠주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선보일 작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4분기 기점으로 네.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넷플릭스 관련한 시리즈 대작들이 대거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좀 제작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리즈로 보시면 이제 스위트홈 시즌 2 그리고 뭐 경성 크리처라든지 뭐 이두나 뭐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시리즈물들이 이제 대거 좀 몰려 있고요.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리즈물 그리고 IP 라이선스를 가진 이런 컨텐츠물들이 대거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성 시점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4분기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애플 TV와 같은 이런 OTT를 겨냥한 텐트폴 작품들이 대거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작품의 방영 시기를 앞두고 제작사별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꼽으신 콘텐츠주는 앞서 말씀해주신 컨텐츠 네, 종목을 네. 꼽아달라고요. 혹시 저는 대장주 있으시다면은.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좋게 네. 보고 있고요.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사실상 이게 2020년도부터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제작 중에 이제 키스트라든지 이제 네. 영화 배급 쌓이면서 드라마 제작도 같이 하는 뉴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뉴 이야기, 키이스트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한한령 기대감도 사실 콘텐츠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한령 해제 본격화되면서 콘텐츠주들이 받을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체크해 볼게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저는 중소형 제작사랑 이제 대형 제작사 중에 뭐가 더 좋겠냐라고 네. 하면 대형 제작사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같은 산업은 이제 드라마가 편성이 되고 제작이 될 때 일단 드라마 제작비가 먼저 원가 제작비가 먼저 투여가 되고 이게 나중에 수익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대형 제작사 같은 경우는 I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이미 완성된 컨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매출 원가나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작품을 수출해서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이 열린다면 이런 한한령 해제와 동시에 작품을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는 대형 제작사 위주로 실적 모멘텀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대형 제작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제작사들은 뭐 어떨까요? 아예 아니요, 기대가 안 되나요? 아예 기대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상 IP를 가지고 있는 작품 보유수가 대형 제작사보다는 적고 적으니까. 네. 이제 막 만들어서 이제 작품을 수출하기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가 유리한 구조는 아무래도 다양한 OTT가 많이 진출을 해야지만 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요즘 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됐어요. 이렇게 유행한 지는. 국내에서도 유행하지만 해외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해서 이 비교한 짤 같은 네. 걸 제가 봤는데 편집을 그렇게 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뭐 연습생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는 건 아닐까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K-팝, K 콘텐츠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종목 하나를 픽해야 한다면 최선호주로 엔터주, 콘텐츠주 어떤 걸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팝이나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걸그룹이 좀 흥행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현지에서 K-팝 아이돌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이제 글로벌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그룹이 이제 결성이 처음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한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
갖춰져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진출이 확장성이 가능한 기업은 하이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엔터 중에서는 하이브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컨텐츠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넷플릭스나 기타 다른 시리즈물로 인한 이런 한국의 컨텐츠 수요가 높아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이브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오래 기대되는 최선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비상 준비가 끝난 엔터 미디어주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이스 투자증권의 안진아 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